자, 오늘은 이제 4차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교과서 20에서 21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안정성이라고 해서 그 역학적 평형에 대한 부분의 예시와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정된 구조물은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이룹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안정된 구조물은 힘의 평형도 이루면서 돌림의 평형도 이루기 때문에 질량 중심, 무게 중심이 운동 상태도 변하지 않고 회전 운동 상태도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정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많이 다루죠. 그래서 크레인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타워 크레인 기사가 그리 돈을 잘 번다 하더라고요. 거의 월천 가까이 이렇게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까지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또 위험하죠. 이게 엘리베이터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어서 내려오고 요강도 들고 올라가요. 진짜 큰 거는 화장실도 있다 하더라고요. 진짜 큰 거는. 뭐 하여튼 그런데 관심 있으면 한번 요 진로를 이쪽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보면 타워 크레인 보면 요 끝에 추가 있게 달려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 요 길다란 부분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얘가 요렇게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추를 놔두는데요. 제가 여기 역학적 평형을 한번 식을 세워서 풀이를 해볼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역학적 평형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좀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 녀석의 무게는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요 질량 스몰m인 추하고 질량이 라지m인 요 돌덩어리 요렇게 질량에 의한 이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힘을 표시해 보면 여기에 무게 기억이 나나? 되게 싸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덩어리만 놓고 보면 접촉점이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떠받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받친 점의 수직항력이라고 제가 미리 적어놨고요. 이게 FN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FN. 그러면 요 세 힘에 관해서 이제 힘의 평형식하고 돌림의 평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힘의 평형식은 위쪽을 플러스로 하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물리학 2니까 그래도 좀 고급지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해서 그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라는 표현으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0은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자, 위쪽 방향으로 F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힘은 사실 다 더하는 겁니다.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이제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몰 m인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너는 좀 약간 이렇게 좀 작게 적어라. 플러스 마이너스 mg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식이 이렇게 되겠고요. 돌림의 평형을 쓸 때는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래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반시계 방향은 좌변에 다 몰아서 쓰고 시계 방향은 전부 다 우변에 몰아서 써서 등식을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다 왼쪽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다 우변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쓰고 등식을 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아볼게요.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하면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이 되고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부터 먼저 적어볼까요? 0은
요 녀석 요 녀석에 의한 돌림이면 팔의 길이가 요 R1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입니다. 사실은 팔의 길이는 이거죠. 팔의 길이는 이건데 회전 중심에서 작용점까지. 그러니까 요건데 요거 중에서 요 힘의 수직인 방향 성분 요거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 R 수직 곱하기 F를 쓴 겁니다. 방금 한 말 이해했어요? 원래 팔의 길이는 회전 중심에서 힘의 작용점까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고 힘은 이거잖아요. 근데 힘을 요렇게 분해하기는 힘드니까 요 팔의 길이를 힘과 수직인 방향, 나란한 방향 이렇게 나누면 수직 방향이 요 R1인 겁니다. 그래서 요 돌림을 쓸 때는 R1 mg가 되는 거예요. 라지 mg죠. 플러스 요 녀석에 의한 돌림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R2 mg 이렇게 되는 거예요. mg.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게 중심 이쯤에 있으니까 R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합니다. 비스듬한데 그 중에서 요 힘의 수직인 방향 성분은 딱 정확하게 요 R2거든요. R2. 그래서 R2 스몰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필요한 값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돌림 힘이 되게끔 요 R2를 조절해 가지고 이게 그 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돌림의 평형이 심하게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게 이제 요 크레인의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시인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이래 실이 견뎌야 하는 힘의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근데 최소값 최대값 구할 때는 그냥 이게 평형이고 실이 끊어질랑 말랑 하는 상황이다라고 가정하고 그 실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면 그게 실이 견뎌야 할 힘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그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로 뭉쳐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를 전부 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면 일단 원격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 막대는 또 역시 논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막대입니다. 질량을 무시할 거고요. 내가 이겼는데 갔다 와. 안 와도 된다. 한 40분 있다 와. 자, 이거 60N은 질량 아니죠? 이 녀석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냥 60을 적어줘야 돼요. 그다음 접촉에 의한 힘이 요 받침대하고 접촉되어 있고 받침대하고 막대는 서로 밀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받침대가 아니고 막대니까 받침대가 막대를 수직으로 미는 힘의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요거를 FP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실은 팽팽한 상태에서 물체를 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당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실과 접촉되어 있는 Q 부분은 실이 잡아 당깁니다. 이걸 FQ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세 힘에 대해서 힘의 평형식과 돌림의 평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0은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해놓고 이제 식을 세워보면 0은 0이 아니고 0은이 미안하다. FP 더하기 FQ 왠지 너 속으로 욕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들리는 것 같지? 마이너스 60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FQ와 FP를 구할 수가 없죠. 돌림의 평형까지 써봐야 돼요. 평형까지. 근데 이때 요령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요령을 하나 알려주면 자, 얘는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림이 평형이 이루고 있죠. 이처럼 돌림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회전 중심을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중심으로 잡아도 걔를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중심을 유리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경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요거예요. 요거고요. 요거는 아는 값이죠. 얘는 구할 필요가 없는 값이죠. 그러면 구할 필요가 없는 값에 의한 돌림 힘을
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돌림의 평을 쓸 때 그 힘은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중심을 여기로 잡으면, 여기로 잡으면 이제 파란색으로 점 찍은 거 보입니까?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얘는 팔의 길이가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돌림힘이 얘는 없어져 버려. 얘는 없어져 버리고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되고요. 얘만 작용하면 얘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만약에 얘만 작용한다 칩시오.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하겠지. 얘를 중심으로. 그래서 요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60N은 팔의 길이가 1m라 볼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팔의 길이는 이거죠. 이건데 이것 중에서 요 힘의 수직 성분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바로 수직 성분이네요. 이게 요거 자체가. 그래서 1 곱하기 60N. 이게 이제 시계 방향의 돌림 힘입니다. 1 곱하기 60 더하기 나머지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이죠. 장력에 의한 돌림임은. 그러면 FQ에 의한 돌림은 팔의 길이가 3m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FQ. 그래서 사실 문제 풀 때 요식은 안 적어도 돼요. FP를 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요식까지 필요 없죠. 돌림의 평식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구하면 뭐 20N 이렇게 나오겠죠. FQ는 20N.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FP를 물어봤다면 이제 위의 식을 써야 됩니다. 위의 식을 써보면 이제 FP는 40N 되는 거죠. 이딴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예, 그 시험 문제도 한 요 정도 수준. 너무 어렵나? 지나치다고? 그럼 물리2는 지나치세요. 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문제 2번 문제부터 해서 4문제 예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했어요. 근데 두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근데 얘는 보면 자격선이 나란하죠. 그러면 이제 힘의 평형과 더불어 돌림 힘도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얘는 질량 중심으로 얘가 회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얘도 시계 반대 방향, 얘도 시계 반대 방향 돌림힘이 돼서 이렇게 하면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구해보자. 기억. 가에서 물체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맞죠? 힘도 평형, 돌림힘도 평형. 자, 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입니다. 그죠? 알짜 힘은 왼쪽 F1, 오른쪽 F2인데 크기가 같으니까 알짜 힘은 0입니다. 하지만 나는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전하는 상태로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니 P 4번이 더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40kg인 규진이와 30kg인 효정이가 시소에 앉아 평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신선하네요. 철수와 영희가 아니네요. 자, 받침대에서 규진이까지의 거리가 90cm일 때 받침대에서 효정이까지의 거리는 단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소의 질량을 무시할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시소에 작용하는 중력도 여기고요. 중력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무게에 의한 돌림이 0이 됩니다. 시소의 무게에 의한 돌림이. 여기는 힘이 두 개밖에 없죠. 윤마한테 작용하는 게 400N. 40 곱하기 10 해야 되죠. 중력과 속도 10 해가지고 300N이 되겠고요. 그러면 요 팔의 길이를 R이라고 둡시다. R. 그러면 얘를 회전 중심으로 해서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임,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임이에요. 그러면 식을 세우면 90 곱하기 400은 R 곱하기 300 이렇게 적으면 요 90이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얘도 센티미터로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미터로 바꿔서 할 필요 없어요. 좌변하고 우변의 단위만 맞춰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R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 과정 생략합니다. 120
cm가 나올 겁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미래엔 교과서의 중단원 마무리 문제 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축바퀴를 나타낸 것으로 작은 축바퀴와 큰 바퀴의 반지름은 각각 D, 3D입니다. 무게가 W인 물체를 F의 힘을 작용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일정한 속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면 회전 속도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드문 경우인데 보통은 아예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주로 나오는데 이 축바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경우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회전하는 그 빠르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물리학원에서 직선 운동을 다룰 때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를 보면요. 얘가 이제 돌림힘이에요. 얘를 이제 눈가리가 아니고 눈을 여기에 두고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치면 축바퀴가 요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이 이 D고 여기는 반지름이 3D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실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에 W인 녀석이 달려 있고 여기 바깥쪽 여기에는 요 이제 F라는 힘을 잡아당기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잘 보면요. 얘는 시계 방향이고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 그래서 돌림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팔의 길이는 요거는 3D가 되고 얘는 D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을 세우면 이 DW는 3DF라고 해서 요 F를 보면은 결국에 3분의 1 W 물체 무게의 3분의 1의 힘만으로도 얘를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축바퀴의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축바퀴가 자동차 핸들이죠. 핸들 바깥쪽을 잡고 돌리면 더 쉽잖아요. 안쪽 여기 핸들 바깥쪽이라 보면 돼요. 근데 핸들 안쪽을 잡고 돌리면 잘 안 돌아가거든요. 이제 축바퀴의 원리다. 마찬가지로 그 벽막에 수건 씌워가지고 돌리는 것도 이거랑 같은 원리예요. 반지름을 키워주는 거. 반지름을 그래서 이제 필요한 힘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가 큰 바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결국에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DW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 F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답이고 3DF라고 해도 답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중에 이제 뭐 객관식 같으면 보기에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거고요. 서술형이면은 요래 써도 되고 저래 써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두 개가 결국에 같죠. 같다라는 게 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DW는 3DF와 같다. 그러면 이제 D가 D지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나다는 무게가 W인 물체가 바닥에 정지해 있는 것과 물체를 기울여서 손으로 당기고 있을 때 바닥과의 접촉점 P의 근 연직선과 무게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각각 D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손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가 상태로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이 돌림힘이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돌림힘이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돼서 이렇게 놔버리면 가 상태로 못 들어가고 넘어가 버리겠죠.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대충 느낌적으로 봐도 뭐 이렇게 그런 정도 분석할 수 있는데요. 기억 보면 가에서 나까지 기울이는 동안 무게중심 O점의 높이는 높아진다 했는데 무게중심 O점의 높이가 가에서 나까지 기울이는 동안에는 높아지죠. 여기는 높이가 이거고 여기는 높이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로 이렇게 다 대보면은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이런 거 설명하기 힘들어 이게. 그냥 그렇잖아. 보면. 그다음 니은 나다에서 손을 놓았을 때 P점을 회전축으로 하는 중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같죠. 팔의 길이가 D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수직으로 중력 mg가 작용하니까 돌림힘의 크기는 같아요. 방향은 반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무게가 W면은
요 돌림의 크기는 둘 다 DW죠. DW. 예, 링컨 DW로 다 같습니다. 그다음 다에서 손을 놓았을 때 물체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쓰러지죠. 그래서 기니디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